건축법 문제 보도록 하자. 431페이지 문제지.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 아까 건축물이긴 한데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이 있었죠. 그래서 그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들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그 다음에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시설, 그 다음에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조작실, 얘네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적용을 받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거 아닌 걸 찾으면 되죠. 정답이 1번. 대지에 정착이 되면 안 됩니다. 이동이 쉬운 것만. 이동이 쉬운 것만. 다음 페이지. 틀린 것.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대수선은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이죠. 그러니까 30제곱미터 미만을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죠. 그래서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은 건축물에 해당한다라는 게. 그 다음에 구조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두시고,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네, 막다른 도로는 그 도로의 길이가 도로의 너비를 결정하죠. 그래서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길이, 그 다음에 너비가 도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일 때 폭은 2m, 3m, 6m 이상이라야 도로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은 층수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곱하기 4에서, 그 다음에 옳은 것.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건축에는 5가지 행위가 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이전은 건축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 위에서 봤던 거고, 3번에 위에서 봤던 건데 틀린 거니까 보면은 이상이고가 아니라 이거나 또는이죠. 또는 30층 이상이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고 나서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 합계를 늘려 건축하면 증축, 증축. 늘어나면 증축. 그 다음에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해서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해체하면은 이전에 해당하지 않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해서 건축물 연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증축이죠. 증축. 그러니까 내력벽을 증설하는 것은 대수선은 맞죠.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는 건 증설이 맞지만, 내력벽을 증설하는 건 대수선이 맞지만,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수선도 되고 증축, 개축, 재축도 되면은 그때는 증축, 개축, 재축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혼자 풀어보시면 되겠죠. 이제 주요 구조부는 내기, 바보, 지주. 그 다음에 5번 문제.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분리해서 공작물을 축조할 때, 아까 우리 축조 신고 대상 되는 공작물이라는 건 건축물과 분리해서 따로 축조하는 것이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뭐 옹벽, 담장 이런 것들은 따로 축조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하는 것 중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옹이, 광사, 탑사, 태오, 굴육, 철육, 고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죠. 그러면은 1번에 철탑은 얼마? 6m를 넘을 때 신고하죠. 그럼 맞고, 옹벽은 2m 넘는 맞고, 굴뚝은 6m 넘는 맞고,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를 넘는 맞고, 그 다음에 장식탑은 4m를 넘는이죠. 이 넘는이라는 건 초과를 의미하는 초과.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옛날 문제 그대로 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2m를 넘는, 4m를 넘는 이니까 보통은 홀수로 많이 냈습니다. 이때까지는 거의 홀수로 냈습니다. 아니면 확실히 구분이 되게. 그러니까
원래 장식탑은 6m를 넘는 이었죠. 개성되기 전에는 6m를 넘는 이라서 4m의 장식탑 하면은 확실하게 정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냈는데 넘는인지 이상인지 이걸 구분하는 문제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철탑은 6m를 넘는인데 그러니까 7m의 철탑 이런 것들은 축조 신고를 해야겠죠. 근데 뭐 6m의 철탑 이렇게 나온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거는 예전 문제를 그대로 낸 건데 예전에는 장식탑이 6m를 넘는 이었기 때문에 4m짜리 장식탑은 신고 대상이 아니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도 4m를 넘는 이죠. 넘는 이라 하더라도 4m짜리는 초과가 아니니까 요거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넘는 이라는 건 초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옹벽이나 담장은 2m를 넘는 그러니까 2m짜리 옹벽은 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2m짜리 옹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장식탑도 4m를 넘는 이니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6번 보면은 똑같은 문제죠.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것. 기념탑 요거는 4m를 넘어야 되죠. 3m는 아니고 그 다음에 고가수조는 8m 아니고 광고탑은 4m 아니고 그 다음에 옹벽이나 담장은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지하대표는 30제곱미터를 넘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 똑같은 문제죠.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선로나 궤도, 부지 위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그 다음에 플랫폼, 선로 위나 아래로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급수, 급유, 급탄시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로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조작실 그래서 정답이 4번 그 다음에 뭐 8번도 똑같은 문제죠. 이거 뭐 시험에 무지하게 나옵니다. 이건 냈다 맞춰.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 다중이용 건축물은 종은화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어? 근데 문화집회시설 중에 제외되는 게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그래서 보면은 관광휴게시설은 아예 없죠. 관광휴게시설은. 그래서 판매시설 맞고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그 다음에 숙박시설 중에 관광숙박시설은 맞는데 관광휴게시설은 아예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광휴게시설은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은 아까 말했듯이 종은화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업소뿐만 아니라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16층 이상이면 자 보죠. 종교시설로서 5,000제곱미터 안 되죠. 그 다음에 5층이니까 요건 아니죠. 네? 네. 자, 다시. 종교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그 다음에 숙박시설 중에 관광숙박시설. 로스는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16층 이상이면 됩니다. 요게 아니더라도 16층 이상이면 되죠. 그러니까 보면은 종교시설인데 바닥 면적이 5,000이 안 되죠. 그렇다라고 해서 16층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럼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겁니다. 이건. 그 다음 이번에 문화집회시설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는 맞는데 문화집회시설에서 제외되는 게 동물원, 식물원이 제외했죠.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은 안 되지만 16층이죠. 그러니까 이거 맞죠. 이게 정답. 그 다음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교육연구시설은 아예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죠. 네. 다중이용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6층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아니더라도 16층 이상이면 되는데 16층도 아니니까 아예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로 쓰는 뒤에 보면은 식물원 돼 있죠. 식물원은 제외되니까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되니까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실내 건축에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12번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해서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이거 뭐죠? 신축. 그 다음에 5층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려놨죠. 이건
증축. 층수가 늘어나면 증축. 그 다음에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 그 다음에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은 이전. 그래서 싹 다 건축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13번 옳은 것.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등등등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맞고. 용적률을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연면적에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적률 산정할 때니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지하층.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부설 주차장을 써요. 부설 주차장. 부설 용도로 쓰는 주차용. 부설 주차장. 그 다음에 피난 공간, 대피 공간. 피난 안전구역이랑 대피 공간은 제외하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이거는 아직 안 했는데 층수가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층수.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5층짜리 건물이고 이쪽에서 보니까 3층짜리다 라고 할 때는 이 건물은 5층짜리 가장 많은 층수.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 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덧대는 부분, 그것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정답이 2번. 산입한다가 아니라 산입하지 않는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14번 풀지 않겠습니다. 15번 바닥 면적 산정 방법 틀린 것.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구획이 되어 있지 않죠. 이럴 때는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얼마를 들어와야 되죠? 1m씩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그 다음에 필로티 부분은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될 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공동주택일 때는 무조건. 그래서 공동주택일 때는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야겠죠.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얼마를 곱하죠?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16번 옳은 것. 공동주택으로서 많이 나오죠.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는 거. 산입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이거는 뭐 전기실, 기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하층.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건 지하층. 부설, 그러니까 뒤에 기계실, 전기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기계실, 전기실이 아니라 지하층이기 때문에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는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이 옳은 거고, 층고는 윗이라고 했죠.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 아래 나오면 틀린다고 했는데 아래 틀렸죠. 아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 그 다음에 뭐 5번은 아까 했던 거죠. 방금 가장 많은 층수. 그 다음에 442페이지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래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권원을 확보하면, 자 다시 한번 보죠.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원칙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죠. 근데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첫 번째 권원을 확보했을 때. 근데 권원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은 틀렸죠. 기억은. 권원만 확보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안 됩니다. 두 번째,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라든지 구조안전의 문제 등으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공유자 수의 얼마?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일 때, 이럴 때는 허가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그 국공유지 관리청에게 매각이나 양리할 것을 확인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직거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이럴 때는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직건법 15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허가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관리청에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것을 확인받았을 때, 이랬을 때는 허가받을 수 있다 해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죠. 밑에 정리가 돼 있죠.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해설에 쭉 나와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에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자,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의제되는 게 4가지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하천전용 허가. 해설에 나와 있죠. 해설에. 다만 산지전용 허가에서 보전산지는 어디일 때만? 도시지역에서만. 한번 볼까요? 기억이.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죠. 그 다음에 니은에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의 일시사용 허가. 보전산지일 때는 어디에서만? 도시지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가 되겠죠. 근데 디귿에 보면은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 보전산지는 어디에서만? 도시지역에서만. 그러면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죠. 그러면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보전산지일 때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가 되지만 도시지역이 아닐 때는 보전산지더라도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렸고. 이렇게. 도시지역, 보전산지가 나오면은 도시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는 의제가 되죠. 그래서 밑에 해설해 보면은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 의제되는 거 4가지.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그 다음에 하천전용 허가. 이렇게 4가지가 의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산지전용 허가는 어디일 때만? 보전산지일 때는 도시지역에서만.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그 다음에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사전결정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죠? 허가권자한테. 그래서 할 수 있는 자는 허가권자다. 맞죠? 그 다음에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을 신청할 때 뭘 신청하냐면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허가 가능 여부.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그 다음에 3번째는 요거. 내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이 사전결정의 신청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사전결정 통지로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봐줍니까? 네. 방금 한 거.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하천전용 허가가 의제가 되죠. 근데 내가 의제 받으려고 할 때에는 사전결정 신청을 제출할 때, 사전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의제 받으려는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죠. 그러면 그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사전 결정뿐만 아니라 사전 결정 받았을 때, 건축 허가 받았을 때, 뭐 실시계획 인가 받았을 때,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의제가 되죠. 그러면 이 의제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허가 신청서들을 제출할 때 내가 같이 허가 받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허가, 개발행위 허가, 뭐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요것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축 허가를 같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건축 허가 신청서 내지는 하수, 뭐 개인 하수 시설을 설치에 관한 허가를 같이 받고 싶다. 그러면은 개인 하수 시설 설치 허가서를 같이 제출하는 겁니다. 같이 허가 받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관련 서류들을 다 같이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받은 뭐 실시계획 인가권자,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그 사항에 대해서 나는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협의를 했을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도 그러한 허가에 대해서도 같이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거. 사전결정, 이거는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사전결정이지만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우리가 개발법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같이 내가 허가받고 싶은 게 있으면 관련 서류를 다 같이 제출하는 겁니다. 다 같이 제출하고 그 허가권자는 그 같이 들어온 서류들에 대해서 이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정기관이 협의를 해주면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도 그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한테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전결정 통지로서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미리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협의를 해야 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도 같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뭐 해야 되죠? 허가 신청해. 착공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결정을 통지받고 나면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죠. 허가 신청을. 그 다음에 안 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445페이지 4번 보면은 갑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 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A광역시 B구에서 지금 층수가 20층이고 연면적 합계가 5만 제곱미터. 자, A광역시 B구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는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럼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비구청장이죠. 비구청장. 근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죠. 그러면 이거는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허가권자가 비구청장이에요. 비구청장. 그래서 갑은 비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갑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높이 5m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이라는 건 건물과 분리해서 축조하는 거. 지금 허가받은 대지에 짓는 이런 옹벽들은 따로 축조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허가사항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 옹이, 광사, 탑사 이런 것들은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을 분리해서 축조하는 것. 그 다음에 3번. 허가를 받은 이후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건축 허가라는 건 이 대물적 행정처분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건축 허가라는 건 이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건물의 건축주가 갑인지 을인지 이런 건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사람 바꾸는 거.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거지. 건축 허가라는 건 건물과 관련된 사람들,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이런 것들 사람 바꾸는 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람 바꾸는 건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대물적 행정처분이니까 건축주. 지금 여기는 시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 그러니까 시공자뿐만 아니라 사람 바꾸는 거.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이런 거. 사람 바꾸는 건 신고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 바꾸는 건. 그 다음에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갑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허가 제한이죠. 건축 허가 제한. 자, 아까 건축 허가 제한은 국장이 제한하거나 시,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죠. 국장이 제한하는 경우는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기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 노트 보세요. (39, 38) 맨 밑에 허가 제한 나오죠? 네. 허가 제한에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특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문에 보면은 갑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여기 시도지사죠? 네.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특기 필요할 때,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지역계획에 특기 필요하다고 인정하죠. 이럴 때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주가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만 제곱미터죠.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데 5만 제곱미터니까 상세 시공도면의 작성을 감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리자, 시공자에게.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죠. 참고로만. 그 다음에 5번.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자, 가설건축물에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 있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을 했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설치하는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공사 현장 사무소, 내지는 가설점포, 그 다음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라고 해서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 뭐 경비용으로 쓰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그 종류를 지금 문제처럼 물어봅니다. 다음 중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가지고 보면은 1번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죠? 이게 대표적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인데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입니다. 이상인 것. 그러니까 100제곱미터인 것은 신고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보통 신고 대상이라는 건 좀 경미하니까 신고하고 하겠죠. 그래서 신고한다는 건 이하가 되게 많습니다. 이하가 많은데 농사 짓는 비닐하우스는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신고합니다. 그럼 100제곱미터보다 작은 건 그냥 하면 된다. 생업 관련 행위니까 그냥 하는 건데, 이게 비닐하우스라도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신고하고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보통은 이하 작은 게 많습니다. 이하가 많은데 비닐하우스는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래서 요거 100제곱미터짜리 비닐하우스는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 X. 주거용 아닙니다.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경비용으로 10제곱미터 이상인 거. 해설해 혹시 어떻게? 경비용인 연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 작은 것들. 경비용이어야 합니다. 경비용이고 1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 주거용이라서 틀렸고 면적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은 50제곱미터 미만인 거. 5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뭐 임시 사무실, 임시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은 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합니다. 5번에. 예. 그 다음에 6번 이거 그냥 보지 마십시오.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죠. 보면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적용된다. 네,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에서 견본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 일부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걸 뭐 외우라는 건데, 이런 문제는 이거는 뭐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혹시나 본다라면은 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감리자 같은 거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감리자는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다가 감리자를 붙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허가대상 건물, 신고대상 건축물 이런 거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신고대상이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얼마였죠? 3년. 허가대상이든 신고대상이든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이지 뭐 공사 완료일까지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허가대상이든 신고대상이든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거 연장할 수 있습니까? 네,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30일 전까지 알려주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14일 전까지, 신고대상 건축물은 7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 연장할 수 있는 거지, 뭐 언제까지다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허가대상이든 신고대상이든 둘 다 존치기간은 3년. 그 다음에 7번 허가 제한.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을 했죠. 그러면 국장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 똑같은 거 이겁니다.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방금 지금 누가 요청하죠? 국방부 장관. 주무부 장관이죠.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있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지역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특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국방부 장관,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니까 국장이 제한할 수 있겠죠. 이번에 교육감, 이 사람은 주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주무부 장관인 거지 교육감은 아닙니다.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교육감은 주무부 장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람보다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한기간은 2년. 연장은 한 차례만 1년 연장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은 2년 동안 제한하고 연장은 한 차례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장에게 보고해야겠죠. 그리고 보고를 받은 국장은 제한 내용이 제한되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신고 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스타일 쉽게 나올 때입니다. 쉽게 나올 때. 그러니까 25회 이전에는 용도 변경을 이렇게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단순하게 구분하는 정도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이런 건 맞추셔야 됩니다. 이런 건. 그래서 신고 대상인 경우면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거. 자, 판매시설을 창고로 바꾸죠. 이건 허가. 그 다음 숙박을 위락으로 바꾸는 건 다판, 운숙에서 문의관종 올라가죠. 허가.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종교시설로 바꾸면 신고. 내려오죠. 이건 운수, 공장, 창고에 갔더니만 거기 산업 등 시설군에서 종교시설, 문의관종 내려오는 거니까 신고죠. 그 다음에 의료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 기재사항 변경 신청. 같은 시설군 안에 있죠. 교육복지시설군 안에 있으니까 기재사항 변경 신청. 그 다음에 일종 근생에서 업무시설로 바꾸는 건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단공 없고 내려가니까 신고. 이런 걸 좀 빨리 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표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당연히 풀어야 되고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오더라도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표를 얼마나 내가 능수능란하게 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푸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시험 칠 때쯤 되면 이 표는 당연히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풀면은 풀 수 있겠다 싶은 거죠. 풀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풀기 시작하는데 시간을 뭐 5분 걸린다. 안 푸는 게 나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 하나 푸는데 뭐 5분씩 걸리고 이러면 안 푸는 게 낫죠. 나중에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이제 천천히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풀어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푸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450페이지, 451페이지. 최근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사례형으로. 그러니까 건축법 전체를 많이 물어봅니다. 사례형으로 뭐 이런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건축주인 갑은 4층의 건축물을 병원에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용도 변경 문제가 나오면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병원에서 서점으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건물의 종류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표에 보면은 제일 크게 9개의 시설군이 있었고 그 뒤에 29개의 용도군이 있었고 지금 우리 그 아까 8번 문제 8번 문제는 뭘 낸 거냐면 29개의 용도군 요걸 주고 여기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찾는 거죠. 이거는 이제 쉬운 겁니다. 이거는. 근데 요거보다 어렵게 내면은 29개의 용도군에 해당하는 건물의 종류를 주고 이 건물의 종류를 던져놓고 여기 이게 허가된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병원이 일단 29개의 용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서점이 또 29개의 용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야 되죠. 지금 병원이랑 서점은 요거 건물의 종류를 준 거니까. 참고로 병원은 의료시설입니다. 29개 용도 중에. 그러면은 의교노수야 거기 있는 거죠. 의교노수야. 그 다음에 서점은 1종 근생 아니면 2종 근생입니다.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종근생인데 나머지 것들, 자,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종근생, 규모가 커지면 판매시설로 바뀌는데 서점만큼은 규모가 커져도 이종근생입니다. 서점은. 그러면 서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일종 아니면 이종. 그러면 의료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뭐죠? 신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일까? 그럴 텐데 이거. 2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지문을 읽으면 어렵습니다. 문제가. 다른 지문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들이고 신고 대상이라는 걸 알면은 쉬운 문제인데 그 신고 대상이라는 걸 알아내기가 되게 힘든 겁니다. 이 문제는. 그게 이제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병원은 의료시설이고 서점은 일종근생 아니면 이종근생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자, 1번 보면은 갑이 용도 변경을 위해서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자, 건축사가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허가 대상일 때 얘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고 그랬죠? 화이팅! 37페이지 노트. 거기 표 밑에 보면은 허가 대상, 신고 대상에서 준용 규정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대상에서 허가 대상 보면은 허가 대상이니까 올라가는 경우죠. 올라가는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신고 대상이죠. 신고 대상이니까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갑은 서점에서 다른 용도를 추가해서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복수의 용도를 허용합니다.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용도 변경할 때. 그 다음에 갑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서 일종근생, 이종근생을 허용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국계법 문제죠. 자, 병원이 의료시설일 때 준주거지역에서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점으로 바꾸면은 일종근생이나 이종근생이 되는데 준주거지역에 일종근생이나 이종근생을 설치를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있겠죠, 있겠죠. 준주거지역이니까. 준주거지역은 대부분의 시설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된다. 옥상 광장 설치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옥상 광장 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서점은. 이런 것들은 배우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좀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것도 이제 용도 변경인데 올해 문제죠. 자, 보면은 갑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지금 현재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 용도를 물어봤죠. 주무시는 거 아니죠? 자, 숙박시설.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은 3000제곱미터. 3000.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푸는 겁니다. A도 B군. 자, A도 B군에서 내가 용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될 텐데 A 도지사한테 합니까? B 군수한테 합니까? 군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합니다. 자, 의료시설로 바꿉니다. 숙박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바꾸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답한 운숙에서 의교노수야? 이렇게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종교시설로 바꿀 때 숙박시설을 종교시설로 바꾸면? 허가 받아야 된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갑이 바닥 면적의 합계 100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아까 우리 그 준용하는 규정들 중에서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간에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죠. 그럼 예외에도 아예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은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3번. 4번. A 도지사는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 군수의 용도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건 건축 허가 제한. 이겁니다.
A 도지사는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B 군수는 갑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자, 복수 용도를 허용한다라고 했죠. 근데 보면은 판매시설과 위락시설, 판매시설이라는 건 다 판운수, 위락시설은 문, 종, 위, 관, 시설군이 다르죠. 원래 복수 용도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허용하지만 다른 시설군의 복수 용도를 인정할 때는 거기 지문처럼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례형으로 최근에는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용도 변경에 보면은 아까처럼 어렵게 문제가 나올 때 이런 건물의 종류를 낸다라는 거죠. 건물의 종류를.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보충 자료 있죠? 요걸 봐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